자, 우리 이어서 한번 봅시다. 자, 교재 그 34페이지 균형의 3요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오실까요? 자,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시장 중에서 어떤 거에 관심 갖는가라고 하면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돼요. 자, 균형이라는 개념은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변화할 만한 요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할 만한 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변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균형과 관련해서 3대 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균형의 존재성. 이렇게 봅시다. 이 그래프 연습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아까 본 것처럼 수요와 공급 곡선이 다 크로스해서 만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균형이 성립하는 건데, 여기 상황에서 보시면 위에 그림에서 왼쪽 한번 보시면 Q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안 만났어요. 얘가 수요고 얘가 공급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잠깐 한번 보시죠. 밑에서 올려다 보면은 이게 Q가 이게 안 만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요. 옆에서 눈을 그렸죠? 이렇게 보면은 만나는 부분이 있네. P0가 있을 때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수요량은 이렇게 있고 공급량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이 경우를 초과 공급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초과 공급의 크기는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과 공급 상태가 되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살려는 사람보다 공급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초과 공급이 상태고 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아이고야, 제로까지 떨어져도 이 초과 공급 상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격이 빵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가지고 균형이 달성되지 않고, 그러니까 가격이 그냥 제로인 거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 있습니까? 맞아요. 가격이 빵인데도 충분히 많이 있는, 거의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공기시장 이렇게 해놨습니다. 공기는 우리가 이제 대가를 주지 않고도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자유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리라는 말을 써요. 프리. 그래서 이게 공짜예요. 공짜. 프리, 구즈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됐죠. 물론 여러분 요즘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오염 때문에 이제 깨끗한 공기라고 하면은 깨끗한 공기는 좀 점차 희소해요. 그럼 이제 공급이 이렇게 줄겠죠. 그리고 깨끗한 공기를 원하는 사람이 생기면 만약에 공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환경오염으로, 그럼 이제 균형이 성립하고 공기 시장도 사실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옛날에 누가 물 돈 주고 사 먹는 거 생각해 봤어요? 그런 게 어디서 그냥 수돗물 해서 먹거나 보리차 끓여 먹거나 그런 건데, 생수가 처음 나왔을 때도 설마 저게 얼마예요? 했더니 1,000원. 야, 그거 먹느니 콜라를 먹지 이랬었는데 요즘은 다 물도 사 먹고 이렇게 되잖아요. 공기도 이제 사 먹는 날이 올 거야. 아이고, 나 공부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어지럽고 좀 탁하고 좀 그래. 그럼 야, 우리 자판기 가서 공기 좀 마시고 올까? 그 자판기 툭툭 1,000원 넣어가지고 자판기에 공기 마시고 맑은 정신으로 수업 그럴 때도 있긴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게 균형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 볼게요. 이때는 수요와 공급이 이런 상태야. 수요, 공급이 이렇게 돼요. 이 Q가 뭔지 모르겠지만 두 개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균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옆에서 보면 이게 크로스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밑에서 올려다 보면 해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Q0 이렇게 있는 상태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의 높이는 뜻이 뭡니까? 라고 하면 비용 곡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겠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 곡선의 높이는 돈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최대한 이만큼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아니, 최소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 가격은 받아야겠어. 주려는 사람은 요거 이상 안 줘. 계약이 성립 안 되죠. 그러니까 흥 하고 이렇게 서로 등을 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품은 그러니까 거래량이 빵 해서 역시 균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에 나타낸 게 달나라 여행 이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농사 시험 공부해야지. 누가 만약에 달나라 여행 티켓 한 달간 아니면 일주일간 살기 여행 티켓을 줬어. 가실래요? 그럼 갈 생각 있어요? 그럼 가면 옆에 친구가 야, 거기 왜 가냐? 돌덩이 있는데?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또 가는데도요, 가서 얻게 되는 편익도 별로 없어. 기회비용만 크고. 가려고 했더니, 일주일에서 가는데 한 달 동안 우주인 훈련을 받아야 된대. 농사 지으면 포기해야 되는 거지. 갈 유인도 없고, 옛날이야 뭐 그럴 수 있지. 옛날에는 옥토끼가 있나? 뭐 이런 거 구경할 겸 하는데 뻔히 다 알잖아요. 그래서 뭐 아니야 달나라 아폴로가 착륙 안 했을지도 몰라. 그거 확인하러 갈 거야.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뭐 그래서 이런 상품은 없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존재성, 존재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를 봤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유일성 이렇게 해놨는데 두 번째 유일성. 이 균형은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지 그림을 거기다 그려놓긴 했는데요. 뭐 실제로 경제학에서는 복수의 균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뭐 뒤죽박죽 되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다 균형이야. 왜냐면 우리가 주어진 가격과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딱 맞아떨어지면 이게 다 균형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는 균형이 복수로, 멀티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균형의 안정성 얘기 나와 있는데 우리 그 그림으로 볼게요. 그냥 안정성 해가지고 그 산 모양 있잖아요. 그래서 A와 B의 차이점 뭡니까? 라고 하면 A는 균형 상태에서 이탈됐을 때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B는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할게요. 아셨죠? 우리가 뭐 할 게 많아서 그 정도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7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가격 조정과 균형 나와 있는데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다섯 번째로 수요 공급의 응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보시죠. 1. 자,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장에 맡겨두고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요. 때로는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이제 공평성이라든가 약자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요즘도 그렇죠. 분양가 규제라든가 임대료를 규제하는 경우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임대료 규제 이렇게요. 가격을 통제하는 겁니다. 가격을 통제해요. 가격을 통제. 이렇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뭐 개념의라고 해볼까요? 의. 자, 우선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맡겨두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정부가 봤을 때, 시장에 맡겼더니 이게 집값이 너무 높은 거야. 요즘 뭐 집값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특히 강남이나 이런 데는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서 살지를 못하는 거야. 물론 돈 있는 사람은 가서 살 수 있겠죠. 근데 정부가 봤을 땐, 이거 너무 비싸네. 라고. 아니면 학생들이 학교 인근에서 이렇게 뭐 월세라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숙사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등록금도 비싸고 나름대로 뭐 등록금 뭐 계속 오르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은 뭐 비싸긴 한 거죠. 요즘은 학원비가 더 비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뭐 등록금도 비싸고 학교 인근에 거기 자취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니까 이게 망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의의는 정부가, 주체는 정부예요.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야. 약자를 위해서, 특히 약자를 위해. 그러니까 이게 못된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 선의로 하는 거야. 선의. 가난한 사람들, 약자를 위해서. 의도는 좋아요. 굿윌이에요. 선의예요. 약자를 위해서 시장에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통제를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한 유형으로서, 한 유형으로. 근데 시장에서의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시장의 균형감이 너무 높으니까 그 이상, 그 밑에서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시장 균형 가격보다 가격을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보다 낮은 수준에서 네, 상한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한다. 이게 우리는 사실은 임대료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최고 가격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시장 가격 통제 한 유형으로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이렇게 할게요. 원래 앞에다가 최고 가격제란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아요. 최고 가격제란, 이게 가격제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책 쓸 때는 이렇게 거꾸로 이러이러한 것을 최고 가격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답 쓸 때는요 거꾸로 쓰세요. 최고 가격이란 내가 바로 그냥 치고 들어가는 게 채점하는 사람한테 훨씬 더 이렇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설정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로,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제 그림을 통한 설명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를 이용한 설명. 자, 그러면요 우선 첫 번째는 이 가격 상한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야 해요. 높은 수준이면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살짝 그림을 볼게요. 자, 거기 책에도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있고요. 이게 집의 거래량이고요. 이게 집 가격이에요. 집값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어떻게 설정됐냐면, 한 달에 월세라고 합시다. 한 달에 월세가 얼마로 할까? 한 200만 원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한 달에. 되게 비싸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래량은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봤을 때, 야,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 해가지고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 상한선을, 자, 100만 원 이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요. 상한 가격, 최고 가격을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최고라는 게 우리 객관식에서도 헷갈릴 수 있는데, 최고니까 높으니까 이게 균형 가격보다 위에 있지 않을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니, 지금 균형 가격이 200인데 200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고 가격 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억누르기 위해서 이거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설정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가격의 상한선이 되는 것이고, 요게 시장에서의 균형 임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경제적인 효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효과. 책에는 두리뭉실하게 써있긴 한데요. 그냥 살짝 이렇게 목차 쓰듯이 그냥 한번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라고 하면은요.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보세요. 가격이 변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 곡선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니까? 그 곡선은 가만히 있고 곡선 상에서 움직여요. 근데 가격을 억누르니까 이 가격을 낮추게 되면 물건을 공급하려는 사람은, 뭐야, 이 가격이 왜 이렇게 싸? 반가기는, 에이나 공급 안 해. 그래서 일부러 공급량이 시장에서 자꾸 물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점점점 5개. 그래서 물건을 살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려는 사람은, 야, 가격이 반이야. 이건 사야 돼. 해가지고 사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15명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자, 인위적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요.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내용을 쓰게 되면 인위적으로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위적으로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게 되면은요. 여기 공급량은 감소하고 수요량은 증가하게 돼서, 그래서 인위적인 가격을 하락하게 되면 하락은 공급량은 감소하고요. 공급량은 감소하게 되고 수요량은 증가하게 되고 수요량은 증가해서 네, 초과 수요 상태가 됩니다. 초과 수요 상태가 되네요.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없는 거야. 시장에서 쫙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경제학자들은 이걸 별로 좋게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치킨 좋아하잖아요. 치킨 가격이 비싸대요. 저도 별로 자주 먹지 않아서 그런데 2만 원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야, 이렇게 온 국민이 잘 모셔야 될 치킨 치느님을 2만 원이면 어떻게 먹어? 서민들이 먹을 수 없으니까, 야, 치킨은 무조건 가격을 10,000원도 그렇고 좀 이게 또 보기 좋게 하려고 9,000원 이상 올리지 마.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 치킨 먹자. 이렇게 되는데, 아니, 치킨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들은, 뭐야, 이것도 나름대로 조금 마진을 챙겼는데, 그렇게 떼돈 버는 건 아니거든. 근데 가격이 50% 할인 강제로 이렇게 정부가 하게 되면, 에이, 나 치킨 이렇게 만든 거를요, 공급을 안 하는 거야. 차라리 내가 먹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계속 사람들이 치킨 달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다시 나눠서, 야, 치킨
치킨, 뭐라고 해야 되지? 치킨 가게? 치킨 공장?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치킨 파는 집을 뭐라 그래요, 그걸? 이게 치킨 닭, 이거요. 치킨집? 아닌데? 용어 없어요? 적절한 거? 아무튼, 치느님을 모시는 그런 가게에서 몰래 이게 정부가 불시로 수색을 딱 했는데, 치킨을 많이 만들어 놓고, 밖에다 안 팔면은, 이거 불법이야. 이제부터 치킨 숨겨놓고, 시장에 안 내놓으면 다 걸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걸리게 되면 막 깜빵 가고 이렇게 되니까, 야, 우리 치킨 사업 접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생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업을 접어야 돼요. 치킨 생산했는데 물건 이게 막 시장에 내놓지 않고 공장을 돌리지 않으면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치킨을요 아예 폐업을 하는 거야. 폐업. 아니 그러니까 치킨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기업 자체가, 공장 자체가, 가게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역시 치킨을 먹겠다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공급이 작아져. 그럼 어떻게 해? 뭔가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그다음부터, 이게 실제 로마에서 그랬다니까요. 로마의 이름 까먹었는데 그 황제가 이렇게 가격 통제를 한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와 신난다, 로마 황제 만세 하는데 이 초과 수요 상태를 해결을 못 하는 거야. 공급량이 자꾸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폐업을 해서 나 치킨 장사 안 해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산으로 가가지고 어떤 산으로 가게 되냐면, 자 이제부터 너 왜 치킨 안 해? 이러는 거야. 아 저 치킨 말고 저 농사 하고 싶은데요. 자꾸 이런 사람이 생기니까 너 아빠 직업이 뭐야? 아버지가 치킨을 하셨습니다. 좋아, 그럼 가업을 무조건 계승해. 아빠가 치킨 장사했으면 아들도 치킨 장사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산으로 가는 거지 뭐. 그러면 딱 눈을 떴는데 아빠 나 농사 할래? 안 돼 아들아. 우리는 내가 치킨 장사했으니까 너도 그거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감옥 간다.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의도는 좋았던 거죠. 약자를 위한 거였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주 최악의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그걸 우려하는 거야.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을 때 이따 최저임금제도 하겠지만 그게 나쁜 의도예요? 아니,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과가 나빠지면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라니까? 근데 오히려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라 할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의도는 착한 건 아니긴 한데 이기적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자기네 이익을 막 추구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면 그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치킨도 풍요롭게 먹게 되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경작선 그걸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요. 암시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블랙마켓이 발생 가능합니다. 발생 가능. 자, 이거는 뭐냐면요. 거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은 5개만 이렇게 거래가 공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물건을 판매 공급하려는 사람은 요만큼만 물건을 판매 공급하려고 해요. 근데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요, 최대한 이만큼까지 돈을 내고 살 생각이 있다니까요. 맥스로. 우리 다시 수요 곡선의 밑에서 올려다 봤을 때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공급이 당연히 부족하게 되니까 이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요, 이면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이게 좋은 건 아니죠. 언오피셜한 거고 블랙마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공식적인 시장이 아니라 더 높은 가격, 웃돈을 주고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암표 장사 같은 거 그거 좋아요, 나빠요? 기본적으로는 나쁘지. 그게 좋습니까? 지난번에 축구 선수 호날두인가 와가지고 막 했는데 나는 내 생에 처음 호날두 직접 경기를 보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가격이 얼마야? 아세요 혹시? 그 티켓 가격이 20만 원이라 합시다. 20만 원이었는데 막 축구 광인 사람은 그걸 못 구했어. 딱 매진되니까. 그래서 더 웃돈 주고 막 한 400만 원까지 돈을 주고 산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야, 나 이제 호날두를 보게 됐어. 20만 원짜리를 나는 20배인 400만 원 주고 샀지. 그리고 경기장 갔는데 호날두가 노쇼야. 이렇게 되면 속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물론 야, 너는 미쳤냐? 그걸 20만 원짜리 400만 원 주고 사고 그 사람한테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딴 걸 포기하고서라도 그 호날두를 보고 싶은 마음에 갔는데, 물론 호날두에도 실망을 했고 자기 자신 내가 이런 걸 또 암표를 주고 샀을까 이렇게 하긴 하지만 암표가 존재하는 말이야. 물론 이런 암표 같은 거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생각해봐요. 주말에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남녀 커플이 갔어. 이번엔 남자가 티켓을 예매하려고 했는데 예매를 안 했어. 가면 있겠지 했는데 다 매진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식은땀이 나겠지. 어떡하지? 이걸 예매 안 했네 하고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가면서 좀 생각을 해요. 먼저 밥을 먹자고 할까? 그것도 해결책이 아니야. 그 뭐 밥도 식당도 예약해야지. 뭐 주말에 안 하면 또 자리 없으면 밥 먹으러 가는데 예약 안 하셨습니까? 가세요.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길거리에 두 남자가 서 있지. 서 있는 거 가만히 저 몰랐는데 싸우는 거더라고. 너 뭐 했어? 하고 막 하면 남자는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갈등하는 거야. 주말을 그냥 날리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딱 갔는데 화장실에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오더니 안표 있어요. 이렇게 해. 보통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지금 이게 위기 상황이니까 혹시 물어봤어요. 영화 티켓이 10,000원인데 저 얼마예요? 했더니 3배 30,000원이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야지. 그나마 예매를 안 한 자기 그 책임을 다 무마하려고 하면 사야 된다고. 사가지고 해서 2장을 사서 화장실을 나오니까 여친이 걱정을 해요. 어떻게 뭐 자기야 저기 다 매진이야. 혹시 예매했어? 당근이지 예매 안 한 사람이 있어? 하고 쫙 이렇게 보여주면 자기는 아이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지만 아름답게 영화를 보면서 기회비용은 크긴 하지만 그냥 뭐 조용히 그냥 그 주말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안표를 사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저씨가 망하지. 화장실 가서 안표 있어요. 안표 있어요. 해서 자기가 이미 영화 티켓을 한 20장을 사놨는데 아무도 안표를 안 사. 그럼 어떻게 해? 자기 혼자 뭐야 20개 자리 놓고 누워서 볼 거야. 뭐 날리면 한두 번 그게 안표상이 이제 실패하게 되면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모든 게 다 수요 공급의 원리예요. 이게 안표상 이거 나쁜 거 아는데 왜 안표상이 있을까요? 그 가격에 사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수량보다 이렇게 과소 공급돼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 가보시면은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안표상이라는 얘기도 좀 쭉 나와 있고요. 다음에 39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안표상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또 하나, 세 번째 볼게요. 아니,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임대료를 규제했더니 임대 아파트 시장의 퀄리티가 떨어져요. 퀄리티가, 품질이 하락해요. 품질이 하락, 이렇게요. 아니, 여러분, 이 집이 몇 개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집에 살겠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은 어떻게 될까? 옛날 같으면은 막 서로 오세요 하고 친절하게 하고 집 보세요. 아유, 깨끗해요. 천장도 다 이렇게 하고 뭐 벽지도 새로 바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오라고 막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고 이제 사려는 사람들도 이 집 말고 딴 데 더 없을까? 막 이렇게 막 딴 데 갈 것처럼 하면 서로 막 이렇게 하면서 가장 최적의 조건을 찾아가는 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수요는 되게 많은데 공급은 없게 되면은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냐면 집주인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 그래서 집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되게 거만해. 한번 보고 가세요. 이래. 그래서 뭐 이래 딱 하더니 벽지도 지저분해. 그래서 갈까 했는데 이 집도 힘들게 내가 알아보고 갔어. 이 사장 주인 아줌마 입장에서 아니 학생 빨리 보고 가. 학생 말고 지금 이 집 보겠다고 지금 줄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은 어떻게 되지?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집의 퀄리티 같은 게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건 아니죠. 아무튼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돼요. 더 나가서 우리가 이거는 소비자 잉여에서 할 건데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나쁜 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나쁜 점은요.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뒤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하고 저 면적 구하는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총합 결론은 뭐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좋은 의도 하에서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는데 사회적인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사회적인 후생 손실을 우리가 비효율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효율성이 유발된다,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이 정도만 살짝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 이 스토리를 쓰세요 하는 거는 이제 2차 노경 같은 거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1차에서는 이렇게 쓰세요 안 해. 그냥 최고 가격제 실시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말 문제 물어보거나 아니면 여기 수요 공급을 줘요. 그래서 최고 가격제를 이런 식으로 100으로 설정했을 때 뭐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때 발생하는 초과 수요의 크기를 구해라. 사회적 후생 손실을 구해라. 그냥 결론은 구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차 때 이런 거가
간단하지만 계산 연습을 좀 하시게 되면은 그럼 뭐 2차 때 뭐 노경과 관련해서 계산 문제는 뭐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뭐 그런 거 연습을 지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볼게요. 그래서 케이스 2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우리 노경에서도 쓰긴 할 건데요. 거기 패스트푸드점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했을 때 효과 볼게요. 최저임금제 효과 한번 볼게요. 최저임금제는 이것도 가격 통제를 하는 건데요. 가격의 하한선을 통제하는 거예요. 하한선 통제 이렇게 가격 통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의의를 한번 볼게요. 의의. 자, 이것도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을 하는 건데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데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노동시장에서 약자가 이제 근로자예요. 약자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균형 임금 수준이 너무 낮은 거야. 그래서 야, 그거 갖고 어떻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한단 말이야? 해가지고요. 근로자의 임금을 균형 수준을 보다 높은 상회해서 높은 수준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보다 낮은 임금은 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자, 우선 노동시장입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보이세요? 요거 그래프? 요거 보이세요? 그러면 노동이 거래되고요.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이렇게 거래되고 있어요. 한 달 동안 만약에 노동자가 받는 이건 노동의 공급이고 노동의 공급이 이제 근로자가 노동의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노동의 수요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업이 노동의 수요자, 고용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동시장에서 균형 임금이 딱 결정이 됐는데 아이고 이게 딱 봤더니 60만 원이야. 60만 원. 야, 이거 갖고 어떻게 한 달 산단 말이야? 이 나쁜 기업체라고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 모든 노동자들은 최소한 한 달 일을 하게 되면은 뭐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요. 아니면 너무 현실과 거리가 있나? 이렇게 합시다.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100만 원이야. 그래서 야, 200만 원은 줘야지 해가지고 임금을 2배로 이렇게 하한선을 올려가지고 설정을 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을 이렇게 설정한 거야. 이거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기업체는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임금이 올라가요. 강제로 올라가.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곡선은 가만히 있고 곡선 상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동을 수요하는 주체인 기업은 어떻게 돼요? 아, 뭐야, 인건비가 2배나 올라갔네? 에이, 그냥 사람 쓰지 말고 무슨 이거 뭐 기계를 하거나 주문하는 걸 바꾸거나 하자. 아니면 그냥 사람 쓰지 말고 내가 일을 해야지. 뭐 이렇게 하거나 가족들, 야, 너 아들아, 너 뭐 하냐? 저 지금 그냥 중간고사 시험 끝나서 그럼 나와 해가지고 아들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경작적으로는 다 기회비용이지 뭐. 그러니까 아들이 나와서 일을 하면 돈 안 주는 것 좀 모인데 그 시간에 아들이 딴 데 알바 뛰면 받는 돈을 자기가 그냥 주지도 않으면서 시키는 거니까 쌤쌤이거든요. 그래서 고용량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사람을 쓰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작년에 최저임금을 좀 많이 재작년부터 올려가지고 그런지 저쪽에도 보니까 식당 같은 데 보니까 그냥 자기가 셀프로 막 주문하더라고. 그래서 주문해서 번호 나오면 그 무슨 뭐 고속도로 휴게소 비슷하게 그래서 딱 가면은 그 번호 보고 자기가 식판 받아가지고 맛있게 먹고 자기가 청소 다시 해야 돼. 휴지로 거기 닦고 반납하고 약간 뭔가 자기가 뭐 대접받는 건 아니지만 이거 자기가 먹기 위해서 막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어떤 대학을 가서 여대인가 거기 가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하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나 사야지 갔는데 아니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학생들이 일하는 사람 저쪽에서 무슨 뭐 물건 정리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지? 가만히 있더니 뒤에서
또 다른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래서 아니 뭐 하는 거지? 옆에 봤더니 학생들이 다 자기가 하더라고. 자기가 바코드를 띡 찍고 그다음 여기서 어떻게 하지? 전 그 처음 해가지고 바코드 띡 찍고 진짜 그다음에 포인트 카드가 있습니까? 그래서 없음. 이 처음 하는 거니까 버벅버벅 하잖아. 없음. 어떻게 하지? 카드를 대주세요. 근데 전 카드 없고 이제 그 삼성페이 해가지고 이렇게 지문해야 되는데 아니 분필이 묻었잖아. 지문도 잘 안 돼. 그래서 지문 인식이 실패했습니다. 자꾸 나오는데 뒤에서는 아 뭐 하는 거야. 여학생들이 다 뭐 이러고 땀은 삘찌삘찌 나오고 지문 인식이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해? 이거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없고 뭐 바로 뒤에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겨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물 하나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셀프로 하는 건데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되고 뭐 학원도 이제 뭐 진짜 아마존 것처럼 학원도 이제 아예 없어. 학원도 없고 뭐 카메라도 아예 자동으로 되고 학원의 데스크도 사람은 아예 없고 그냥 알아서 와서 띡 이제 등록등 카드 대고 뭐 다 하는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을 공급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야 임금을 2배나 줘? 그래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일자리는 5개밖에 없는데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15명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만큼이 주어진 임금 수준 하에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15명인데 일자리는 5개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걸 우리가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다 해서 초과 공급 상태다라고 하는 이걸 바로 우리가 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실업이라는 게 뭐야? 일하려는 의사가 있는데 아이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거랑 똑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3번 경제적인 효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초과 공급인 실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업이 발생 이렇게요. 공급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는요. 뭐 설명은 그냥 뭐 굳이 저것처럼 쓰면 되는데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암시장이 생길까요? 예, 여기서도 암시장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엄청나게 처벌하면 그런 사람은 없을 수 있겠지만은 처벌이 약하게 되면 제가 5명에 들어가지고 취업을 했어. 그래서 와 신난다 해가지고 딱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200만 원을 나는 줄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인 계약을 체결하려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사장님이 들어오세요. 근데 어디서 낯익은 사장님이 들어오셨는데 보니까 내가 하숙하는 집주인이 사장이었어. 그래서 어머 학생 해가지고 예 반가워 해가지고 왠지 불안하잖아. 사장님이 좀 악덕이잖아. 집도 막 꼬졌고 막 이렇게 퀄리티도 낮고 뭐 곰팡이 있어야 했더니 막 사장님이 아니 곰팡이 있으면 네가 청소하면 되잖아. 왜 나한테 자꾸 뭐라 그래? 딴 친구들 그 전에 살던 친구들은 뭐 곰팡이 있어도 조용히 있두구만. 싫으면 나가 이러는 거지. 아니 괜찮. 나가면 뭐 나만 손해잖아. 이 집으로 오겠다는 사람 되게 많으니까. 아니요, 저 곰팡이 좋아해요. 하고 이제 이게 다시 끊었지. 그래서, 뭐 이래.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했는데, 알바나 해서 하러 가야지. 딱 봤더니 이 사장님 미는 거야. 자, 우리 말이야. 그 200만원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아이고, 이거 먹고 살기 힘들고 경기도 어려운 거 알지? 나도 죽겠어. 이 치킨집 하는데 문 닫을까도 생각 중인데, 그래도 뭐 어떻게 내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거기서부터 불안하죠. 여기 올려는 사람 되게 많은 거 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사인을 하지만 이거 뭐예요? 내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임금이 이거잖아. 노동력을 내가 제공할 때 최소한 나는 이만큼만 받아도 되겠다. 이걸 어찌 귀신같이 알았는지 200만 원 내가 통장으로 보내면 내 통장으로 그 다음날 150만 원 다시 현금으로 뽑아서 가지고 와. 아니 왜 그래야 되죠? 싫으면 막 관둬. 여기 오려고 지금 얼마나 많이 힘든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가만히 생각하니까 친구가 생각나. 이번에 제가 계절학기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취업을 했대. 그래서 뭐 어디 갔냐 했더니 현대자동차를 들어갔대. 여학생인데 잘 됐네 이랬는데 그 파트는 몇 명 뽑았어요? 물어봤더니 2명 뽑았대. 아니 그럼 동기는 몇 명이야? 15명이래. 아니 현대자동차는 잘 모르겠지만 막 몇천 명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대규모 공채는 많이 사라지고요. 상시로 이제 수시로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매번 기회가 있는 건데 이건 뭐 예측 가능성이 막 떨어지고 막 그래.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다 뭐 학점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좋고 경력도 있고 무슨 뭐 다 갖춘 사람들만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취업하기가 더 힘들어졌어. 그래서 이 사장님이 요즘 취업하기 어려운 거 알지? 우리 회사가 그래도 200 같은 50인가? 아무튼 이렇게 주긴 하지만 경력을 쌓고 그래서 한 6개월이나 1년 일한 다음 딴 데 가서 경력직으로 다시 재취업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 그래도 4대 보험도 해주고 그래.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의도는 좋은데 암시장이 생기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생긴다라고 하면 뭐야? 이거 50만 원 받으니까 뭐야? 가만히 놔두면 나 100만 원 받는 건데 일자리는 더 없어지고 50만 원 어휴 이렇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퀄리티는요 이게 엄청나게 과다한 퀄리티가 돼요. 사실 우리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무슨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이제 많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는 일은 그냥 별거 없어. 워드 치고 복사하는 건데 다 뭐 대학 졸업하고 막 이렇게 대학원도 졸업하고 이게 뭐예요? 사실은 그거는 뭐 대학까지 졸업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학력이 과잉 인플레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내가 이런 회사를 취업하려고 이런 일 하려고 내가 대학도 다니고 공부했나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근데 뭐 이거라도 안 하면 딴 거 할 일이 아예 없는 걸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 정리하시고요. 근데 실제 최저임금제 관련해 가지고 주로 이제 미국에서는 맥도날드 대상으로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맥도날드 이렇게.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 노경에서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2배나 비싸졌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몇 명 자르려고 해. A, B, C, D, 뭐, E, 뭐, 이렇게 한 이렇게 6명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봤어. 아니, 얘네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력서와 양력을 좀 보고 자르려고 했는데, 에이, 여기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가짜예요. 근데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가지고요. 법대를 졸업해서 사실을 패스한 애가 여기를 와 있어. 근데 뭐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변호사 가기 전에 그냥 꽃이 촌에만 있다 보니까 인간미가 너무 없어지고 내가 이게 뭐 인간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해서 알바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좀 이렇게 좀 하려고 한대. 한 몇 개월 동안. 뭐 그렇고 왜 자를까? 아니면 얘는 뭐랄까 회계사를 붙었어요. 회계사를 패스했는데 회계사인데 또 여기 와 있는 거. 여기 와 있을 사람이 아니긴 한데 얘도 마찬가지야. 회계사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해서 뭐 여기 있고 얘는 뭐라고 할까? H대학을 졸업했다 합시다. H대학 MBA를 나왔어요. 우리 어디 H대학 했더니 하버드예요. 하버드. 아무튼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다고 합시다. 그리고 D는 누군가 봤더니 이름이 빈이래. 빈. 알고 봤더니 원빈이에요. 원빈. 아무튼 원빈이 왜 여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원빈이 지금 뭐 강원도에 사나 그러면서 이제 알바도 하면서 요즘 뭐 모델이나 영화를 출품하기 전에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연기력을 높이려고 이 알바를 한번 해보려고 왔대. 얘는 뭐 장애가 있어요. 근데 뭐 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 장애인인데 약간 무슨 뭐 이렇게 주문 받고 이렇게 내주고 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얘는 또 뭐 예를 들면 소녀 가장 이렇게 합시다. 소년 가장 뭐 이렇게. 자, 여러분이 사장이면 누굴 자를까요? 얘를 잘라요? 얘를 자르려고 그랬는데 이 프랜차이즈와 뭐 업주 사측과의 막 이렇게 소송 비슷한 게 막 갈등이 있었는데 얘가 법 알잖아. 그리고 아는 변호사 소개시켜줘가지고 자문 받으니까 좀 도움이 됐어. 그래서 좀 변호사 좀 한두 명 알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얘 자르지 말아야겠다. 회계사 자르려고 그랬는데 얘가 그 전까지는 햄버거 2개 팔고 3개 팔고 이렇게 막 이렇게 손으로 정리했거든요. 종이에. 근데 얘가 뭐 대차 재무 상태표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 햄버거 몇 개 이렇게 하면 엑셀에다 만들어 가지고 저절로 쫙 나오게. 얘를 왜 잘라요? 하버드 나왔잖아. 영어도 잘해서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다 영어 못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얘가 원빈을 왜 잘라요? 원빈 때문에 인근에 무슨 막 많은 학생들이 오는데 미안하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놔두고 자르지 않고 놔두고 생존이에요. 죄송해요. 생존하고 미안하네 이렇게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이 친구나 소녀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기서 잘리면 일자리 자체가 아예 없다니까. 일할 거리가 없어. 근데 여기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 최소한 100만 원은 벌잖아. 근데 이 자체가 자 인간답게 살아야 됩니다. 200만 원은 받아야 되죠. 취업했으면 좋겠지. 근데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건 뭐야. 오히려 그냥 최선책을 추구하려다가 차선도 같이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보면 그런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알바로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대학생들이 많은데 그 대학생들이 되게 힘들게 사는 사람인가 봤더니 다 아빠가 대기업 무슨 뭐 임원 또 교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이게 의도는 좋았죠. 의도는 나쁜 게 아니야. 좋았는데
결국적으로 약자를 위한다고 했는데 약자의 아예 그냥 일자리 자체가 붕괴돼서 이렇게 되니까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가 나빠지면 경제는 그거는 좋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와 임금 올리면 아니요. 여기 보시면 나중에 탄력성까지 생각을 할 텐데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 임금 탄력성이 만약에 더 크게 되면 일자리가 더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부작용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근데 뭐 경작하는 사람들이 뭐 늘상 언제나 정부 부처나 이런 사람들이 없고요. 옛날만 해도 진짜 사법고시 볼 때도 경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작 마인드가 사실은 좀 있어야지 좀 그런 걸 하는데 뭐 경작이 어렵다 해서 다 빠지고 뭐 막 이렇게 되니까 뭐 사실 노무사도 뭐 왜 노경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 경작 베이스가 있어야지 노무사를 하던 회계사를 하던 변호사를 하던 옛날엔 이 사시도 법경제학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리고 변호사가 됐을 때도 무슨 뭐 금융 이런 거 다뤄야지 좋은 거지 맨날 이혼 소송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건데 그래도 뭔가 M&A를 다루는 전문 변호사 거기다가 하버드대 법대 졸업 이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몸값이 하늘을 치솟겠죠. 그러니까 가끔 노무사가 되면 좋나요?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좀 약간 우둔한 질문이에요. 뭐냐면 옛날같이 변호사가 되면 좋나요? 했을 때 이 밴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연봉이 뭐 한 1억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제가 축구 선수를 하면 좋은가요? 어떻게 알아? 그냥 축구 선수였는데 손흥민 같이 되면 저 하늘 높은 데까지 가는 거고 축구 선수 했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면 공부도 안 했는데 부상당하면 그냥 후보로도 안 되고 하면 할 게 없는 거야. 뭘 하겠어. 그러니까 노무사가 되면 좋은가요? 그거 밴드가 이제는 거의 무한 경쟁이에요. 자기가 노무사 딴 다음에 무슨 뭐 변호 비슷한 법률로 해서 또 변호사를 하든 노무사 딴 다음에 회계사를 하든 제가 아는 분이 회계사인데 자기가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노무사랑 일할 일이 많대.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회계사인데 노무사 공부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작년, 재작년에 막 이렇게 동영상도 열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다 말았지. 왜냐면 회계사 일도 바빠 죽겠으니까 이게 잘 일거리가 없거나 잘 못 나가는 회계사면 시간이 널널하면 공부해서 할 수 있는데 좀 약간 유능해요. 유능하고 또 강의도 하고 있어. 그쪽에서도 강의도 되게 잘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욕심은 있는데 못해서 결국은 포기하더라고. 근데 이게 뭐 회계사랑도 같이 할 일이 많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노무사 자격증 그거 하나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영어나 중국어나 뭐 이런 것까지 언어도 하고 뭐 등등등 네트워크를 쌓아나가서 하게 되면은 할 일이 뭐 이렇게 많게 되면은 뭐 되는 거. 이제 요즘은 그좀 뭐 평균 이런 개념 없어요. 제가 배우가 되면은 어떻게 뭐 돈 많이 벌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 원빈 같이 되면은 그냥 빌딩 짓고 노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히트를 못 치면은 그냥 배고픈 또 연극 배우 하다가 이제 볕들 날이 들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거지. 근데 가끔 보면은 맨날 노무사가 되면 뭐가 좋은가요? 노무사가 좋으냐, 변호사가 좋으냐, 뭐 막 하는 분도 있는데, 아니, 그게 좋은 게 어딨어. 그냥 자기가 잘 맞춰서 거기다가 잘 결합을 하면은 좋은 거지, 뭐.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예제들은요, 빠르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옛날에 그 경제학 공부를 계속 할 때 보면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으면 좋을까요? 야, 태반이 박사래. 그래가지고 널린 게 박사라고. 주위에 박사가 많아요? 없어. 또 찾아보면. 야, 널린 게 약사야. 물론 건물마다 약사가 많은데 아파가지고 약사나 의사 주위에 친척 찾아보면 또 없어. 그리고 이제 막상 경제학 박사. 야, 미국으로 안 가고 국내에서 하면은 너 배고파 굶어 죽어. 아니야. 주위에서도 그냥 보면 박사 받아서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 근데 괜히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우선 그 일이 맞나 보시고 그냥 달려가세요. 달려가서 열심히 하면 그냥 일도 즐겁고 뭐 돈은 사실 뭐 그것도 운이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먹고 살 만큼은 되고 거기다 이제 떼돈 버는 거는 뭐 그거는 그때 봐서 뭐 되는 거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꾸 이제 뭐 공부하다가 그냥 포기하거나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약간 신포도 비슷하게 야 그거 노무사 붙어서 뭐해 무슨 뭐 야 변호사 붙어서 뭐해 로스쿨 뭐 널린 게 변호사라는데 괜히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너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난 하겠다. 그리고 그냥 하세요. 하고 나면 다 좋아요. 뭐 변호사든 뭐든 요즘 같은 경우에 자격증 하나 딱 있고 나면은 없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셨죠? 교수님들도 그래요. 교수님들도 지난번에 송년회 때 교수님들 만났는데 아니 그
한 몇 년 전만 해도 뭐 팔팔하게 이렇게 했는데 다들 정년퇴임을 해가지고 다 이제 할아버지 뭐 되고 막 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아이고 정년퇴임해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는 교수님은 진짜 뒤늦게 정년퇴임 한 2, 3년 앞두고 할 일이 없잖아. 강의도 많지 않고 논문 같은 거 쓰는 부담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세무사 공부를 하시겠다는 교수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농사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뭐 선배들도 있고 그래서 아니 왜 농사를 하세요? 다 막 경작 박사인데 박사해도 뭐 나이가 들고 교수로 은퇴하면 누가 뭐 돈을 줍니까? 자기가 뭐 아주 막 이렇게 잘 나갔던 교수고 막 해서 네트워크가 많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노후가 걱정되는 거지. 그리고 나이가 한 60세 넘어가지고 정년퇴임했는데 죽을 날은 120살까지 살아야 되고 뭐 연금 좀 나오겠지만 연금도 뒷꼬리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은 자기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자격증이라도 따들고 해서 뒤늦게 지금 막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뭐 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그냥 열심히 해서 달려가세요. 이게 2차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공부 열심히 하시게 되면 뭐 크게 뭐 회사를 들어가던 뭘 하던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사례 3번 볼게요. 사례 3번. 자, 문제 좀 봅시다. 레이저 프린터의 토너 값이 내리면 레이저 프린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 이게 토너 시장이라 합시다. 토너인데 토너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얘가 어디에 영향 미치냐면 레이저 프린터 시장이에요. 프린터 시장이에요. 프린터 시장. 자, 여기는 이제 프린터 시장과 관련된 Q 있고요. 여기 P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여러분, 토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요. 그럼 당연히 토너의 소비량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너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게 돼요. 근데 토너와 여기 나와 있는 레이저 프린터와 관련해서는요. 두 개가 같이 결합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니까 보완제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토마토 케첩과 핫도그 같이 그냥 빨리빨리 판단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해요.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5문제를 거의 20분 안에 풀 정도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니까 순발력 연습은 1차 때 하는 것이고 2차 때는 토너 가격이 하락했을 때 프린터 시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려서 설명하시오 이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그래프에 접목시켜서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제 그게 이제 2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성향이 달라. 그러니까 1차 때 그런 답 찾는 연습을 좀 먼저 하시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는 미리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거기에 껴맞출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사실 1차 때 하는 거예요. 자, 토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그럼 당연히 여기 가격이 하락하면 여기에는 외생 변수니까 곡선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얘는 프린터에 대한 수량이고 프린터에 대한 가격이기 때문에 프린터에 대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균형점이 A에서 B점으로 가게 되면 프린터 가격은 상승하고 프린터에 대한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게 거기 나와 있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시가 공무원의 월급을 대폭 인상하게 되면은 서울시 아파트 전세값이 지방보다 높아지게 되는 이유는 뭔가 한번 볼게요. 다음 케이스 4 할까요? 물론 나중에 이제 답할 땐 이런 것도 써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림에 표현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은 올라간다.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한강이 흐르는 서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서울시, 내가 만약에 서울시청에 근무한다고 할게요. 아니 이왕이면 직장에 가까운 데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왔다 갔다가 교통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집에서 좀 여기 학원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 참을만 한데 이제 2기, 3기 들어가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되게 부담돼요. 거기다가 지하철에 사람도 많고 그럼 막 짜증이 나고요. 그때는 되게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신림동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냥 공부만 할 수 있으니까 편하기도 하겠죠. 뭐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집값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다 밖에 이렇게 멀리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막 2시간, 막 1시간 반 이상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서울시가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소득을 증가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하면 자, 서울 안에 집의 공급과 수요를 보는 거예요. 그럼 조그맣게 그릴게요. 여기가 집 수량이고요. 집 가격이에요. 수요와 공급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면은요. 자, 소득이 증가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서울에 살려고 몰려들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가격이, 특히 공급이 이렇게 땅 같은 거는 막 쉽게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공급이 조금은 늘 수는 있겠지만 거의 수직에 가깝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탄력성 하면은 좀 더 다시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가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다 강남에 살려는 이유가 뭐예요? 강남에 내가 살아보니까 왜 사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강남이 교통시설도 좋고 뭐 학원도 잘 돼 있고 뭐 백화점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서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는 그게 열악하니까 상대적으로 다 일리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아니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지. 다른 동네도 살기 좋게 만들거나 그럼 굳이 진짜 강남에 살 필요가 없겠지. 비교해 봤더니 뭐 이렇게 강남에 가 해서 안 갈 텐데 아니 강남이 탁월하게 좋은가 보죠. 아니면 강남을 되게 꼬지게 만들거나 강남에 막 건물을 막 폐허 잔뜩으로 만들어 놓으면 야 무서워 강남 안 살래 그러면 사람이 빠져나가겠죠.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죠. 강남의 땅은 제한돼 있으니까 사실은 위로 건물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올리지도 못하게 하는데 수요는 증가하고 그럼 가격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년 전보다 기말 리포트를 더 쉽게 수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도 약간 살짝 볼게요. 케이스 5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수평축에다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수정하는 횟수라고 할게요. 수정하는 횟수 이렇게 옛날에 손으로 쓰거나 타자기 할 때는 오타가 나면은 이제 막 그 고치기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기말 리포트에 대한 어떤 수정하는 데 따르는 가격 대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공급과 수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시겠지만 컴퓨터가 이제 등장하게 됐잖아요. 기말 리포트를 작성할 때요. 당연히 컴퓨터, 새로운 신기술이 발생하게 되니까 오타가 나도 수정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수정하는 비용 코스트가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리포트를 수정하는 횟수도 뭐 쉽게 늘릴 수 있어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약간 어거지성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보통 경제학에서 언급하는 거니까 살짝 보시고요. 다음에 요걸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름철에 제주도행 항공권은 비싼데 수박은 제철인데 왜 가격이 싸질까? 자, 케이스 6이라 합시다. 자, 여름이라는 충격이 왔어요. 이것도 충격이에요. 여름이라는 계절적인 충격, 쇼크가 온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잘 작동되고 있는 항공권 티켓 시장이 있어요. 이게 Q가 비행기 티켓이에요. 비행기 티켓 가격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이거는 비행기 항공권 티켓 시장이에요. 티켓 가격, 티켓 시장.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수요, 공급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는 이제 수박 시장입니다. 수박 이렇게요. Q, P 이렇게요. 뭐 수박도 그려보세요. 심심하면 이렇게 그림 그리시고 이렇게 이거 녹색깔을 어떻게 만들죠? 가만히 놔두면 녹색깔이 되나?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박 줄무늬도 그리시고요. 경작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나마 장점 중에 하나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그림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난 것 같아. 이 그림 그리면서 힐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칼라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녹용도 하면은 칼라를 이렇게 계속 쓰니까 여러분들 이제 칼라로 필기를 하시고요. 뭐 그림도 수박 그리시고 뭐 이렇게 그림 그리다 보면 이제 마음이 또 정화가 되고, 다시 이제 스트레스가 좀 풀리면서 공부할 의욕이 생겨요. 그래서 막 인사나 법학 공부하다가, 머리 아파. 그 이제 노경 공부하시면서 그림 그리고 하면은, 뭐 이렇게, 수박 잘 그렸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미친 건가? 아무튼 뭐 그래요. 여기서 전에 보면, 2차 시험 끝난 친구들 보면 뭐 하셨어요?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그러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느덧 자기가 책상 안에 앉아가지고요 그림 그리고 있더래. 이렇게 수요 공급 그러니까 이게 버릇이 된 거죠. 자, 아무튼 여기도 수요가 있고 여기도 공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이 중요합니다. 그림이 간단한 그림이긴 한데 이게 이제 채점하는 사람한테 인상을 탁 주는 건데 그림을 좀 깔끔하게 잘 그리시는 분과 뭐 지저분하게 그리시는 분과 이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조금 그래요.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채점을 세 분이 하시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채점을 하시거나 뭐 그러면 부담이 별로 없는데 저도 학교에서 수업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채점할 때가 제일 짜증나. 왜냐면 바로바로 이제 학생들은 또 알려야 되고 우리 시험 볼 때는 뭐 이렇게 이신청 같은 거 잘 뭐 하긴 그렇잖아. 주관식이니까. 학교에서는 근데 다 그걸 공개하면 이게 왜 점수가 깎였습니까? 계속 물어봐. 메일 보내고, 그리고 또 막 울어요.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데, 뭐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다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저는 전체 답안지를 다 보면서 채점을 상대적으로 평가했는데, 그 학생은 자기 답안지만 본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그림 이렇게 맞게 그린 것 같은데, 왜 점수가 깎였습니까? 뭐, 깎였다기보다는 다른 학생들이 너무 잘 써가지고, 그래서 그냥, 딴 사람들이 어드밴티지를 받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밀린 거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농사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봤을 때는 인사답안이 완벽한데 왜 점수가 50점이지? 그거 뭐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원래는 채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썼으면 몇 점을 주고 해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그런 거 할까요? 안 해. 그냥 채점 가이드라인이 있어도요. 가이드라인이 보면 되게 불친절해. 그냥 몇 줄 이렇게 몇 개 없어. 그냥 알아서 채점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채점을 다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분량이 되게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하면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이 많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없어. 익명성이잖아. 이름 다 가리고 채점하니까 누가 뭔지도 몰라. 근데 딱 봤는데 답안지가 성의가 없고 꽝이다. 뭐 글씨도 뭐 가능한 한 잘 보려고 하긴 하겠지만 교수님 성향에 따라서는 좀 이기적이고 못된 교수님은 이게 글씨가 뭐 이렇게 개판이야? 그럼 그냥 바로 그냥 40인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거는 뭐 수험생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제가 자꾸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림, 글씨, 답안할 때 구조 잡는 거 이런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뢰 관계에 있으니까 잘 보이려고 좀 이렇게 잘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뭐 수박을 잘 그릴 건 아니고 아무튼 X축, Y축을 잘 그리고요. 좀 이렇게 표시도 잘 해주시고 나중에 학점에 이게 원점 이런 것도 다 표시하셔야 되고 그래프도 그래프에 대한 제목 다 써주시고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또 그걸 이제 잘 하세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대부분 대충 그림만 이렇게 그리면 점수 주겠지 했을 때는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는 이렇게 원점도 표시하시고 이름도 쓰시고 했는데 그런 거 쓴 사람들이 점수가 잘 나왔었는데 요즘은 다 그걸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하는 거 갖고는 오히려 안 했으면 어떻게 돼? 점수가 이제 얘는 왜 이런 것도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자꾸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진짜 한 공부를 한 5, 6년 공부하셨던 합격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조교하셨던 분인데 말씀하시더라고. 한 5년 전에 자기가 한 이 정도면 랭커가 되는 답안지가 지금 이렇게 뭐 노동법이나 다른 것도 보면은 그냥 랭커는커녕 그 정도 답안지면 야, 이 정도 갖고 합격하겠어? 뭐 그렇게 느껴진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아닌 거죠. 자, 다시요. 여름이라는 계절의 충격이 왔어. 그러면 이때는 비행기 티켓은 성수기잖아. 사람들이 막 제주도 가고 막 이러려고 하니까 제주도에 대한 비행기 티켓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때 여행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름에 제철이 된 겁니다. 그럼 수박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공급량이 증가하겠지. 날씨가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 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비행기 티켓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얘는 수요에 영향 미치는데 얘는 공급에 영향 미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균형점이 0, 1 이렇게 바뀌는데 얘는 가격이 하락하고 얘는 가격이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버무려서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 그 정도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객관식이긴 하지만 약간 주관식 특하게 뭐 가능한 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42페이지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으니까 가볍게 말씀드리고 조세 파트 말씀드린 다음에 또 우리한테 중요한 게 탄력성이에요. 그 탄력성을 좀 잘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한 다음에 수요 공급 끝나고 그 다음에 문제 좀 이렇게 몇 개 샘플로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